자, 지금 리플 상황 절대 편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리플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최근 나온 기사 내용을 보시면 비트코인이 미국 FOMC 이후 매파적인 신호 때문에 6만 4천 달러 선까지 무너졌고 이더리움과 리플 같은 주요 알트코인들도 같이 낙폭을 키우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이 기대했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약해지고 인플레이션 전망은 다시 올라가면서 위험자산 전체의 매도 압력이 강하게 붙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리플까지 같이 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리플 상황이 오늘 갑자기 심각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리플은 이미 전부터 굉장히 답답한 구조 안에 있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리플은 고점 이후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졌고 반등이 나와도 위에서 계속 매물대에 막히면서 1,700원대까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보면 중심선은 1,770원대 부근, 상단 밴드는 1,950원대, 하단 밴드는 1,590원대 부근인데요. 지금 가격은 중심선 부근에서 계속 흔들리는 자리입니다. RSI도 42선 부근이라 과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매수세가 강하게 살아났다고 보기에도 애매한 자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요. 단순히 리플이 오늘 1,700원대까지 밀렸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왜 리플이 이렇게 계속 답답한 흐름이 만들어졌는지를 봐야 한다는 건데요. 지금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과 고래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IDG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테라 캐피탈까지 많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관 자금 유입과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같이 붙는 구간에서는 5,000원대까지 강한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이렇게 가격 상승이 강하게 나왔을 때 기업과 고래들은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과 시장 리스크 회피를 위해서 덤프 물량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계속된 유동성 리스크, 금리 이슈, 중동 전쟁 리스크, 그리고 이번 FOMC 이후 매파적인 신호까지 겹치면서 기업과 고래들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덤프 물량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즉 그동안 리플이 눌렸던 이유도 단순히 리플 자체의 펀더멘탈이 완전히 무너져서 나온 하락이라기보다는 고점 구간에서 기업과 고래들의 차익 실현 물량과 리스크 회피성 덤프 물량들이 계속 소화됐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악성 매물들이 시장을 눌러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홀더분들은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6만 4천 달러 선이 무너졌고 리플은 1,700원대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밀리면 진짜 끝나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나 아니면 이 구간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하락과 눌림은 더 나와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플은 아직 완전히 추세를 돌렸다고 보기에는 애매하고 위쪽에는 고점에서 물린 악성 매물과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비트코인까지 흔들리는 장세에서는 리플도 한 번 더 아래로 흔들릴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합니다. 바로 이런 하락과 눌림의 공포가 가장 큰 구간에서 물량을 너무 쉽게 뺏긴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밀리면 역시 끝났다고 던지고 막상 거래량이 다시 붙으면서 반등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뒤늦게 따라붙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리플 물량을 절대 쉽게 뺏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만간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중요한 리플 재단의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리플을 눌러왔던 덤프 물량들이 계속된 하락과 횡보 구간에서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은 낮아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FOMC 악재와 비트코인 하락 때문에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당장 안심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리플 내부적으로 보면 고점에서 계속 쏟아지던 악성 매물과 공포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된 구간이고 바로 이런 구간에서 기관 자금과 고래들의 매수세가 붙기 시작한다면 순식간에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 리플 물량들이 또 한 번 더 리플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1년 만에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매도 가능한 물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가격 하락을 만드는 악재 요소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들을 주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시장에 매도 가능한 물량이 많아지는 건 분명히 가격 하락을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이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매도되기 시작하면 지금 가격도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는 꼭 악재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업과 고래들도 이 물량들을 아무 가격에나 던지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높은 구간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리플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 전에 다시 한번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먼저 만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큰 논란이 됐던 건데요. 그동안 리플 재단과 코인 시장에서는 재단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락업 해제 일정을 협업기관들에게 공개하고 이 일정 전마다 가격을 상승시키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하면서 협업기관들은 수익을 보고 재단은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이나 오해 소지, 즉 가격 상승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킨 뒤에 가격이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많은 수익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리플 재단의 일정과 함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번에도 기업과 고래들은 보유하고 있던 리플 물량들을 리플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 전에 거래소로 옮기고 그 이후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먼저 만들어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한 번 더 1년 만에 대규모 리플 물량들이 리플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기업과 고래들도 이 물량들을 아무 가격에나 던지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높은 구간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조만간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FOMC 악재 이후 64,000달러 선 아래로 무너지고 리플도 1,700원대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끝났다고 던질 자리도 아니고 반대로 락업 해제 물량이 거래소로 이동한다는 흐름만 보고 아무 기준 없이 따라붙을 자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업과 고래들이 다시 가격 상승을 만들어줄 때 고점에서 락업 해제 일정의 덤프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매도되기 전에 반드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 어렵게 올라온 가격도 대규모 덤프 물량과 함께 다시 한번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원래 락업 해제라는 건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지만 결국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은 올라갈 때 뒤늦게 매수하고 떨어질 때 공포에 던지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던 구조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리플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하면서 이러한 리플 재단의 일정과 함께 기업과 고래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 그리고 거래소 지갑 이동 흐름을 계속 체크해 왔는데요.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락업 해제 일정 전에 거래소로 물량이 옮겨지고 나서 가격 상승이 나올 때 우리가 매도해야 하는 목표 매도가 눌림 구간에서 봐야 하는 대응 기준 그리고 덤프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다시 재매수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들까지 같이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다 공개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번에도 공개했다가 유튜브 영상 정책 때문에 삭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공유해 드리는 소통방에서만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여기 010-2145-2133 제 개인 번호로 리플이라고 단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이런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소통방에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걱정들 하시는 게 이런 정보를 대가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투자 강요를 하거나 뭔가를 요구할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건 어디를 가시더라도 무조건 사기니까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질문들 주시는 게 지금 리플 물량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게 그냥 우연일 수도 있지 않냐는 건데요. 만약 한두 지갑만 움직인다면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64,000달러 선 아래로 무너지고 시장 전체가 공포에 눌리는 구간에서 리플의 악성 매물과 공포 매물이 상당 부분 정리되고 동시에 여러 고래 지갑과 기업들의 물량 이동 흐름까지 같이 나타난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낸 뒤 더 높은 구간에서 물량을 정리하려는 흐름으로 같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리플은 가격이 답답하다고 끝났다고 던질 자리도 아니고 반대로 거래소로 물량이 이동한다고 무조건 공포에 던질 자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가격 상승이 다시 나와줄 때 고점에서 락업 해제 일정에 덤프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도되기 전에 반드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하지 못하고 덤프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나서야 공포에 던지면 가장 안 좋은 자리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재단의 일정과 물량 이동 흐름은 매주 매달 아무 때나 나오는 흐름이 아닙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을 놓치게 되면 다음에 또 언제 이런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이 나와줄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소한 리플 재단의 일정, 락업 해제 구간, 트랜잭션, 포트폴리오 흐름, 그리고 거래소 지갑 이동 흐름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직접 판단하고 투자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확인해 보는데 비용이 드는 게 아니고 소통방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그 정보가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하신다면 그냥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